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가 폭로한 푸틴의 궁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매체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발리가 짜르스키 드바레츠 부찌에나, 짜르를 닮은 푸틴의 궁전이라고 부르니 국민들을 선동해 푸틴을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흑해가 바라다 보이는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겔렌직의 74헥터 부지에 지어진 이 건축물 단지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궁전으로 불리는 건물 자체만 17,691평방미터, 와인 공장이 13,762평방미터, 별채가 2,389평방미터, 스파가 3,201평방미터 등입니다. 나발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호화의 극치를 이룹니다. 나발리는 이 시설이 100빌리언 루블, 달러로 1.35 빌리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전 내부에는 호화로운 무도장은 물론이고 베르사유를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침실, 당구장, 카지노, 오페라 극장도 마련되어 있다는 게 나발리의 주장입니다. 나발리가 편집해 전 세계에 알린 비디오 화면을 보면 초호화판입니다. 궁전을 빼닮은 내부 장식도 그렇고 푸틴의 개인 디스코텍도 호화롭습니다. 러시아 TV들은 나발리가 주장한 호화시설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으로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가 솟아오르는 그런 디스코텍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궁정 무도회를 할 만한 대형 연회장과 오페라 시설 등 나발리가 비디오에서 선전한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러시아 TV의 반박입니다. 푸틴이 부패한 증거라고 부각시켜 러시아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악성 마타도어라는 겁니다. 대형 연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내부 공사도 마무리가 안 돼 텅 빈 공간이라고 러시아 TV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발리가 비디오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야외 원형극장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별게 없습니다. 궁전 내부에 비싼 술이 질비한 카페와 카지노 등등 나발리가 주장한 짜르 푸틴의 사치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발리는 6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200만 팔로워를 거느린 트위터로 푸틴이 부패했다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고 대선에도 출마하려다 전과 기록 때문에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이라는 푸틴 궁전 비디오를 제작한 과정도 미스터리입니다. 소위 푸틴 궁전이 위치한 곳은 드론도 띄울 수 없는 보안 구역입니다. 나발리는 러시아의 부호들이 이 궁전을 푸틴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전이라 불리는 건물은 이태리 건축가가 러시아 부호들을 위해 설계한 겁니다. 2011년까지는 알렉산드르 뽀모마렌코라는 기업가 소유였고 2021년에는 푸틴과 가까운 억만장자 아르카디 로텐부르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호 마스크비 라지오는 나발리 비디오에서 정작 푸틴은 등장하지도 않는다면서 나발리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호들이 푸틴에게 아부하기 위해 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증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2005년에 푸틴과 잘 아는 러시아 부호들이 그가 퇴임하면 선물로 주기 위해 건설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푸틴은 그런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게 전부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나발리의 비디오는 영미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영어 캡션이 달렸고 나발리가 러시아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독일의 블랙포레스트 스튜디오에서 공들여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블랙포레스트 스튜디오의 사장은 한 러시아 매체에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국 LA의 한 프로덕션이 다큐를 만들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블랙포레스트 스튜디오는 이 비디오와 관계가 없으며 기술과 장소, 촬영에만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언어학자들은 나발레 나레이션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대본을 러시아어로 단순 번역해 읽은 것 같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를 쓰고 있지만 영어를 축자역어로 번역한 듯 러시아어가 어색한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나발리가 외국 세력의 사주를 받고 푸틴 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나발리를 가짜 드미트리의 현대판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가짜 드미트리, 러시아어로는 르제 드미트리라고 하는데 러시아사에서 유명한 대목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르리크 왕조는 이반 4세의 아들 뾰도르 1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바람에 짜르 자리는 뾰도르 1세의 장인 보리스 가드노프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왕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이 나옵니다. 결국 이반 4세 아들이 어디엔가 숨어 있다는 음모론이 생깁니다. 보리스 가드노프의 짜르 체제는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 따라 이반 4세의 숨겨진 아들 드미트리를 참칭하는 세 사람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가짜 드미트리는 짜르 자리를 차지해 10개월 동안 권력을 누립니다. 가짜 드미트리는 17세기 폴란드의 지원을 받았던 네 번째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미국 딥스 세력의 지원을 받는 나발리라는 게 러시아 정보 당국의 비유입니다. 러시아의 베시 니젤이라는 프로그램은 나발리의 비디오가 제작된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 스튜디오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블랙 포레스트 스튜디오는 나발리가 독일에서 머무르던 이바흐의 저택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주지와 이곳 스튜디오로 오가며 지냈습니다. 독일 정보부 베엔데는 나발리의 주거지와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 측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필름 메이킹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기관도 관여했으며 독일 측은 일부러 거리를 두는 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발리는 독일에서 머무르는 동안 푸틴의 과거사를 캔다면서 푸틴이 KGB 시절인 1988년부터 2년 동안 머물렀던 드레스덴의 아파트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나발리가 비디오를 제작한 블랙 포레스트 스튜디오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7개의 독립된 무대, 야외 스튜디오, 분장실까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독일의 슈발츠발트의 실록이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임대해 비디오를 제작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베시치 니젤리의 여기자는 나발리가 독일에서 생활했던 저택도 찾아갔습니다. 푸틴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독일로 도주해 지냈다는 집치고는 객관적으로 봐도 꽤 호화롭습니다. 나발리가 선동한 반푸틴 시위에서는 군중들이 푸틴 별장을 조롱하기 위해 변기 청소솔도 든 적이 있습니다. 베시치 니젤리의 여기자는 이를 반박하려는 듯 나발리 별장 화장실에 들어가 내부를 보여주고 변기 청소솔도 집어듭니다. 나발리 화장실에는 자쿠지 시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장 내부는 수영장도 있다면서 기자가 직접 들어가 수영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탄압받는 정치범이 해외에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머물렀느냐고 한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발리는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전망도 한눈에 들어오고 발코니도 상당히 넓습니다. 궁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도 대저택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나발리는 2022년 8월 러시아 정보부에 의해 노비초기란 독극물로 살해당할 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발리는 당시 오므스크에서 독극물 치료를 한다면서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발리는 독살할 가치도 없는 자라고 12월 기자회견에서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독살할 의도가 있었다면 독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나발리는 독일로 건너가 푸틴을 맹공격한 바 있습니다. 나발리의 측근인 레오니드 볼코프는 이유가 푸틴의 돈을 추적해야 하며 그 일당들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까지 촉구했습니다. 또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인 재산을 불리고 있다고 맹공격했습니다. EU 전체를 러시아의 적으로 돌리기 위한 공작을 벌였습니다. 푸틴의 맹우인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는 푸틴의 편을 들면서 나발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라고 해서 그의 말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루카셴코는 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는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벨라루시 정보부가 독일에 전화를 도청한 결과 독살 사건 자체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발리는 러시아에서 3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그를 외국 세력의 첩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머무르는 동안 메르켈 총리도 병문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켈이 나발리의 베스트 프렌드란 루머도 파다합니다. 러시아에서 나발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용사를 모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홀로코스트를 위해 건배를 하자고 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나발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이 논란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독일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나발리 사안으로 입장이 곤란해진 건 메르켈입니다. 당장 독일에서는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을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노르트스트림은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바이든의 미국을 한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라자유시의 데모크라치아, 미국의 민주주의는 가짜라면서 바이든 집권으로 혼돈에 빠져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연결해 백주대낮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벌어지는 극좌 세력의 폭력 시위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장한 뒤 미국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혼란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논조입니다. 바이든은 중국 대신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는 등 미러 관계는 사상 최악입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에 레인보우 깃발이 내걸린 것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 신자인 푸틴은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나발리 선동으로 러시아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대해 푸틴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린 공산혁명이 지금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휘말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